안녕하십니까. 합격신화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오늘 8강 강의인데요.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 오늘은 그 시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강연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시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감상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는 박두진의 해란 시입니다.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 봐도 산문시 형태임을 알 수 있어요. 뭐 행구문을 좀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좀 길이가 길지요. 자, 박두진 작가는 박두진, 박목월, 뭐 조지훈 뭐 이런 사람들이죠.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40년대 그러니까 광복 전후의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시기와 관련된 작품이 많죠. 이 시에서도 제목이 해인데 자, 제목을 염두에 두고 시를 읽으셔야 돼요. 항상 제목이 나오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 뭘 하든지 간에 제목을 그냥 정하지는 않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정합니까? 내용을 함축해서 제목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그러면 일단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밝음 뭐 이런 거죠. 광명 뭔가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 해란 제목의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냥 넘기지는 마라.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자, 두 번째요. 서술어와 수식어를 토대로 시어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솟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자체가 솟아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솟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대상이면 솟아오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해야 솟아라고 한 것은 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솟아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솟아라는 서술어를 토대로 하고 있던 점 중심으로 보면 해는 긍정적 시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광명, 평화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여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말갛게 씻은 수식어지요. 고운해를 꾸미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얼굴을 꾸미죠. 예. 근데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해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맑게 깨끗한 해야 솟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산 넘어 이것도 보실래요? 산 넘어라고 됐으면 서술어가 뭐예요? 넘어요. 그럼 이거 무슨 대상이에요? 넘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련, 역경, 고난 뭐 이런 거죠. 어둠은 어떡하래요? 살라 먹고 없애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도 부정적 의미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살라 먹고 뭐가? 해야 솟아라.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 살라 먹고란 말은요. 불사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태워버리고 어둠을 태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어둠을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면 해란 시어와 어둠이란 시어는 뭐예요? 예, 밝음과 어둠이란 이미지 대립이 되어 있죠. 대립적 이미지입니다.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바로 이런 특성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고 있는 내용 잘 들어보시면 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습니까? 제목을 토대로 내용을 유추해보자. 두 번째, 서술어나 수식어를 토대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선생님, 어떤 시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어 중에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란 것은 시어는 일상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를 가진 시어를 씁니다. 함축적 의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가 뭐예요? 시어에서 중요한, 여기도 보세요. 해야 소설아 물론 제목이 해니까 해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자, 해의 얼굴, 말갛게 씻은 얼굴,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산 넘어 어둠을 어떻게 살라 먹어요? 어둠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애띤 얼굴, 저기도 나중에 애띠다는 것은 어려 보이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를 하나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 달밤이 시려. 싫다잖아요. 달밤 뭐예요? 부정적 대상이에요. 예? 암울한 깜깜한 거잖아요.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뭐예요 이거? 눈물 같은 골짜기는 뭐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달밤을 연결하는 눈물 같은 골짜기의 달밤, 공간적 배경이죠. 자, 공간적 배경, 이거는 시간적 배경인데 다 어떤 겁니까? 싫다라는 서술을 통해서 부정적이다.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해를 보고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고요. 네가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긍정적 대상이잖아요. 청산이 좋다잖아요. 예? 이 청산은 좀 이따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 공간은 칙범이나 또는 사슴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합과 공존의 공간이다. 또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 청산이 깃을 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화류법이죠. 살아있지 않는 대상을 마치 살아있는 대상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청산이 좋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력한 그런 공간이 나는 좋아라. 이런 얘기. 청산에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홀로래도 좋아라. 다른 거 없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대적으로 희망하는 공간을 청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청산은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동그라미 세모가 잘 드러나는, 그래서 대립적 시어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죠. 사슴을 따라 자, 여기서 사슴 뭐예요? 연약한 존재 이를 얘기합니다. 약자를 따라가서 양지로 가면 개들과 놀고요. 칙범, 강자, 잡아먹는 육식동물을 만나면 또 개들하고 논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겁니까? 화합과 공존의 공간이죠. 함께 살아가는. 해야 고운해야 소사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잡아먹습니다.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공존. 자,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얘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평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떼고 순수하고 어리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고운 날, 애떼고 고운 날, 화자가 지향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저 앞에 있는 말로 하면 뭐예요? 청산 이런 것들이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시어를 어떤 식으로 읽어갈 것인가를 제가 강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가 어렵다, 뭐 출제될 거다 이런 의미보다는 시를 읽어가면서 제가 전편을 다 강독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블로그상으로. 그래서 해설지는 올리겠지만 시를 어떤 식으로 읽어갈 것인가지 현대시 뽀개기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요. 핵심 정리된 거는 제가 자료를 올릴 테니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읽고 나면 자, 이거 뭐 정리 다 해놓은 거였잖아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조돼 있잖아요. 대립적 시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던 시는 이제 박두진의 청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유는 둘 다 어떤 겁니까? 밝은 미래에 대한 예감, 소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다만 청자가 여기서는 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뭡니까? 뭐 보리고 온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그리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점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첫 강좌 박두진의 해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낯선 시에서 더더구나 중요한 겁니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제목 봐라. 두 번째 뭐하라 그랬습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봐라. 살아있지 않는 건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고 그다음 처음 본 어떤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데 수식어, 서술을 기준으로 보시면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팔 수 있다. 서술어에 싫다 하면 부정적인 시어예요. 좋다 좋은 거잖아. 지향한다 가자 뭐 이런 얘기 나면 긍정적인 시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점을 중요하게 봐주시고 배경 지식이 많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독해하듯이 시어를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짧고 간결하게 끝냈는데 도움 되시면 공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